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그나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갭을 너무 크게 띄우고 출발했어요. 한 1% 되죠? 그래서 그 갭을 조금은 메우는 작업이 필요했었고 오후장까지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0.35%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갭을 많이 메우지 않으면서 0.8%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하고 네이버 이 두 개 업종만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래도 모두 0.5% 미만이잖아요. 때문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은 지수 자체는 1%의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LNF가 7% 급락이 나왔고 SM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도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은 양극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이번 달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번 달 들어 처음이라 볼 수 있고 확실히 이번 달 초보다는 말로 갈수록 시장이 맑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그래도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또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미약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또 현대차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차가 안 본 사이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니까 8월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0억이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 LG에너지솔루션,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SDI, 고려아연, LG화학, 네이버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제가 미국 증시를 조금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단기 급락이 나왔었던 이 위치, 지수가 그때 위치까지 올라왔고, 또 두 번째는 21선하고 61선 이 저항대가 걸쳐 있는 만큼 지난 이틀 전처럼 이런 급락이 또 나올지 아니면 돌파하고 올라갈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는 돌파 쪽에 무게를 실었었죠.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까지도 훈풍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나스닥이 1.7% 급등이 나왔고 그동안 역배열 추세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다시 상승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1.4% 급등이 나왔고 동일한 흐름이 나왔죠. 다우지수도 0.8% 상승이 나왔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21선이 걸쳐 있는 만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어제 2.6% 급등이 나왔지만 반도체 쪽은 여전히 61선 아래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 조금은 성장주, 기술적 측면으로 본다면 다시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돌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국내 시장도 코스피가 지금 시가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모처럼 21선을 돌파하면서 8월 초에 21선이 깨지고 나서 처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종합주가 지수가 21선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RSI 지표 말씀드렸죠. 이 RSI 지표가 침체 구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가면서 투자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21선도 돌파했고 또 RSI 지표도 침체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온 만큼 과거보다는 조금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에는 100%가 없는 만큼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또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예측 불가능한 재료를 제외한다면
지금 구간은 8월 초를 제외하고 가장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적절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유가 어제 미국에서 채용 공고 건수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7월 건수를 확인해 보니 전월 대비, 6월 대비죠. 6월 대비 33만 건이 감소했고 이거는 2021년 3월 이후로 무려 28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9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요. 어쩌면 9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고, 물론 확실한 것은 9월 FOMC가 돼봐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채용 공고 건수를 보면서 연준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9월 초 중순에 있는 FOMC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예를 들어 채용 건수 감소라든지 또 고용지표 부진, 저는 이런 내용들은 금리 인상기에서만 약발이 먹힐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다 하고 나서 6.5%인가요? 미국이? 그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 채용 건수도 감소하고 고용지표도 부진하면 이런 내용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만큼 올림에 따라서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어제는 조금은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금리를 최종적으로 올리고 나서는 지금처럼 채용 공고 건수가 감소한다든지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는 상황들, 이런 거는 결코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은 시각을 달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재료를 살펴보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대장주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는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방향을 조금은 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는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전장부터 오랜만에 굉장히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자율주행은 제 생각에는 작년 초였었죠. 2022년 초 혹은 2021년 그때쯤 모멘텀이 한번 형성이 되면서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었고, 그 이후로는 크게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자, 현대차에서 연말에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레벨 3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레벨 3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차가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레벨 3라고 합니다. 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 중에서 지금처럼 레벨 3를 적용하는 차는 일본의 혼다하고 독일의 벤츠, 이 두 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은 80km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60이 최고였거든요. 자, 그래서 현대차가 만약에 정말로 상용화를 한다면 레벨 3를 적용시키고 속도도 기존 차들보다도 더 빨라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레벨 3 자동차를 상용하는 것은 현대차이지만 항상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작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라닉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고요. 또 인포뱅크라든지 DY, 대부분의 종목들의 1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좋은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소형주들, 그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차하고 조금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대오토에버는 기업명을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 내에 속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17만 4천 원이죠. 또 주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역사상 신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는 시점을 못 박은 만큼 분명히 연말로 가면서 모멘텀이 계속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소형주들이 위험하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라든지 또 현대차 그룹 내에 속한 기업인 만큼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쯤에 아이폰의 신작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 팩트는 아니지만
행사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아마도 12일쯤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애플에서 신제품을 공개한다. 그럼 애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아이폰 부품주들, 협력사들, 그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항상 이런 신작이 나올 때마다 저는 가장 크게 떠오르는 종목이 LG이노텍이라든지 자화전자, 늘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PCB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보면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번 살아날 때 PCB라든지 MLCC,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 12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것도 일정 매매로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번 달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이번에 혹시나 부진했었다면 모두 털어버리시고 다가올 9월달을 맞이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